안녕하세요. 저는 최금순입니다. 올해 65살이고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 처음 발을 디딘 건 35살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였는데 지금은 이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터줏대감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저는 일본어를 썩 유창하게 할 줄 아는데 이건 젊은 시절 일본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과 그 후에 일본을 오가며 장사를 했던 덕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어가 꽤 능숙한 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시장에 나왔습니다. 싱싱한 고등어와 갈치, 조기를 정리하면서 하루를 준비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평소보다 많이 보였거든요. 특히 일본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아침 장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이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하루가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때로는 가장 특별한 하루가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일본인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제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아내는 조금 더 젊어 보였어요. 둘 다 관광객 차림새로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서툰 한국말로 말을 걸어왔어요. 발음이 어색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한국어를 배운 티가 났습니다. 아마 이번 여행을 위해 공부를 좀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늘 그렇듯이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어느 나라 손님이든 반갑게 맞이하는 게 장사의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시장을 찾아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거든요. 부부는 이것저것 생선을 구경하면서 신기해했어요. 특히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고 남편은 이것저것 가격을 물어보았어요.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생선이 맛있는지, 어떻게 요리하면 좋은지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들도 제 설명을 듣고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평범한 관광객과 상인의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곧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생선을 고르던 일본인 부부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일본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어려운 일본어는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계속 생선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생각보다 친절해서 의외라고 하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자신들을 미워하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한국인들이 언제까지 과거 일에 매달릴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맞장구를 치면서 자신들 세대는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계속 그런 시선으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속이 뜨끈해졌어요. 하지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참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모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거든요. 15살의 정신대로 끌려가셨던 우리 이모 말이에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일본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본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과거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갑자기 유창한 일본어가 나오자 부부는 깜짝 놀라더군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자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모가 15살의 정신대로 끌려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과거 일이 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지금도 89살로 병원에 계신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과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이야기는 왜 계속 하시냐고 물었어요. 그것도 과거 일 아니냐고 했습니다. 부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더군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 톤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차분하게 말했어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건 계속 기억하면서 불리한 건 잊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싶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을 예로 들어가면서 말이에요. 독일은 유대인 학살에 대해 어떻게 사과했는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독일 총리가 바르샤바 게토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총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면서 전범들을 추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건 일부 정치인들의 행동이라고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교과서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도 일부 정치인들만의 생각이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렸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일본인 부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아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날릴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들은 과거 메이지 유신의 혜택을 누리고 과거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과거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으로서 져야 할 과거의 책임은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어요. 이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통쾌했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기분이었거든요. 일본인 남편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가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일본어 잘하는 젊은 이웃 사장이 사람들에게 대강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구경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일본인 부부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명을 시도했어요. 자신들 세대는 정말 전쟁과 관련이 없다고 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한국 전쟁 때 일본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했는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고생할 때 군 수물자를 공급해서 돈을 벌었던 게 아니냐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참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과거 일이라고 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친구가 되고 싶다면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라고 했어요. 입으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사과 말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때 일본인 남편은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그냥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꼬리를 말고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들 잘했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말해주셨어요. 특히 같은 또래의 아줌씨들은 자신들도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일본어 할 줄 몰라 답답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한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역사를 잘 모르는데 우리 세대가 제대로 말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면서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무슨 일이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젊은 분이 대충 설명해 주니까 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이모가 이 모습을 직접 봤다면 조카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을 것 같았어요. 오늘 일을 계기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없이는 진정한 화해도 있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병원에 계신 이모에게 전화드렸어요. 이모, 오늘 조카가 이모 대신 할 말 다 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